내가 만약 조선시대 최고의 금수저라면 한강뷰 아파트 대신 첩첩산중 프라이빗한 숲속에 초호화 자연별장을 짓고 사계절 내내 파티를 열었을 겁니다. 이 완벽한 로망을 무려 500년 전에 실현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곧 신선이다 라고 외쳤던 조선 최고의 낭만가 송순. 오늘 살펴볼 작품은 우리 문학사에서 손꼽히게 아름다운 자연 묘사를 담고 있는 가사문학의 백미, 송순의 면왕정가입니다. 하지만 빽빽한 한자어만 보면 머리부터 아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골치 아픈 텍스트 분석은 잠시 내려놓고 그들이 누렸던 최고급 별장의 사계절 뷰를 한 편의 역대급 애니메이션으로 완벽하게 복원해왔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한 편의 영화를 보듯 그림을 즐기다 보면 핵심 내용이 머릿속에 꼭꼭 박히게 될 겁니다. 자, 송순의 럭셔리 별장으로 풍류유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면왕정이 위치한 제월봉의 웅장한 모습입니다. 무등산에서 뻗어나온 산줄기가 7구비로 모인 지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산줄기를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얹은 늙은 용에 비유했죠. 무생물인 산새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화류법이자 의인법으로 이 공간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기운찬 곳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선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평평한 너럭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 숲을 헤치고 지어진 정자, 바로 면왕정입니다. 정자의 지붕과 처마선이 마치 구름을 탄 푸른 학이 날개를 활짝 편 것 같다고 표현했네요. 정자의 우아한 자태를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에 비유한 멋진 묘사입니다. 이제 화자의 시선은 정자 아래 넓은 들판을 흐르는 강물로 향합니다. 물줄기를 쌍용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하다고 빗대어 유려함과 역동성을 동시에 살렸죠.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 말든지 라는 구절은 나중에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영향을 준 훌륭한 대꾸법입니다. 하얀 모래밭 위로 날아다니는 기러기떼의 움직임이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봅니다. 들판 너머로 추월산, 용귀산 등 수많은 산봉우리들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병풍이나 한 폭의 그림 같다고 감탄하죠.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서 있다는 표현에서 산들을 늠름하고 맹랑한 존재로 의인화하여 장엄함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사계절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먼저 봄입니다. 산속의 몽환적인 봄 풍경을 묘사한 구절인데요. 흰 구름, 뽀얀 안개인 연하, 푸른 산화지랑이인 산남이 골짜기를 제 집처럼 드나듭니다. 해질녘 붉은 석양빛에 안개가 섞이고 그 위로 촉촉한 봄비, 즉 새우가 내리는 아주 색채감 넘치고 서정적인 봄날의 풍경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으로 넘어갑니다. 가마를 타고 굽은 숲길을 지날 때 보이는 푸른 버드나무인 녹양과 그 가지에서 교태 부리며 우는 꾀꼬리인 황행은 초여름의 생동감을 알려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각적인 푸른색과 청각적인 새소리가 어우러져 싱그러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며 나무와 풀이 빽빽한 녹음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한여름이지만 면왕정의 긴 난간에 기대어 시원한 강바람, 즉 양풍을 맞으며 낮잠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새 속의 더위와 번잡함을 벗어난 사대부의 한가로운 여유가 묻어나는 장면이네요. 문학작품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가을 파트입니다. 된서리가 내렸으니 완연한 가을이죠. 붉게 물든 산을 화려한 비단인 금수에 비유했고 누렇게 익은 들판의 곡식들을 황금빛 구름, 즉 황운이라 불렀습니다. 풍요로운 가을 풍경에 이어 밤이 되어 달빛 아래 울려 퍼지는 어부의 피리소리가 가을밤의 낭만을 더해줍니다. 사계절의 마지막, 잎이 다 떨어진 삭막한 산하가 향한 눈과 얼음, 빙설로 뒤덮인 겨울입니다. 눈 덮인 아름다운 세상을 구슬로 장식한 궁궐은 경궁유대, 옥빛이 바다와 은빛 산인 옥해은산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했습니다. 조물주의 솜씨가 참으로 야단스럽다며 눈부신 겨울 절경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자의 자연 속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새 속의 골치 아픈 일은 떠나왔는데
웬걸 산속에서도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예쁜 경치도 봐야 하고 맑은 바람도 쐬고 달맞이도 해야 하니까요. 자연을 만끽하느라 너무 바쁘다는 화자의 행복한 투정이 참 정겹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경치 구경을 다니느라 바빴으면 짚고 다니던 나무 지팡이 끝이 다 둥글게 닳아 무디어졌다고 할까요? 대자연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유람의 즐거움을 살짝 과장해서 재치 있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술이 빠질 수 없죠. 잘 익은 술을 벗들과 나누며 본격적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노래 부르고 검은 고를 타는 흥겨운 소리가 가득하니 속세의 시름과 근심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서리법을 통해 근심 걱정 없는 삶의 즐거움을 강조했습니다. 흥이 오를 대로 오른 화자는 바위 위에 누웠다 앉았다 마음껏 시를 읊으며 자유롭게 놉니다. 자연 속의 삶이 너무나 완벽하고 한가로워서 내가 바로 신선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죠.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된 무라일체의 경지이자 얽매임 없는 도교적 신선사상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아름다운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사는 나의 삶은 중국 최고의 천재 시인 이태백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나보다 호탕하지는 못할 거라며 대단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대자연을 품은 선비의 넓고 큰 기운, 호연지기가 느껴지시나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신선처럼 이 웅장한 자연 속에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임금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연 속에서 도가적으로 놀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임금을 향한 유교적 충성심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시대 사대부 가사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렇게 송순의 면왕정가를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사계절은 어떻게 변하는지 풍경으로 쭉 따라오니 무작정 외울 때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만나요. 안녕!